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지금 성과를 빨리 내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온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반짝이에요. 지금 판매하고 계신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의 수익률을 제가 2배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 매출 3억 정도를 했고요. 마진율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소싱의 기준이거든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조금 더 결핍을 건드려 주면 돼요. 부모님, 자녀, 건강. 어렵게 보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커머스는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인 거죠.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근에 1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3개 정도 매각을 했어요. 똑같은 매출로 2배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매출은 어느 정도 내셨나요? 12월 달 기준으로 월 매출 3억 정도를 했고요. 크리스마스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매출이 오른 경향은 있어서 아마 2억 전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매각까지는 멀게 느껴지시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매각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매각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이커머스 하시는 게 어떤 물건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매각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그것도 누군가한테 판매를 한다, 이렇게 관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매를 더 쉽게 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것도 상품의 전환율을 높이는 것처럼 쉽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판매하고 계신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의 수익률을 제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수익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인증 가능한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일단 여기 쿠팡인데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한 달 전이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 한 달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1억 8,400 정도가 이제 메인 계정이고요. 계정이 제가 더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만 일단 2억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12월 달 기준으로 여기 1억 800이거든요. 사실 3억 거의 4천, 5천 가까이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매출이 근데 제가 매달 할 수 있는 매출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2억 전으로 하고 있어요. 수익도 지금 되게 잘 내고 계신데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표님처럼 매각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각을 위해서 뭔가 만들진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돈이 묶이는 과정이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이커머스 셀러들이라면 숙명처럼 생각하는 게 내 상품이 언제까지 잘 팔릴지 되게 막연하고 좀 매일매일이 불안하거든요. 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끊는 게 저는 매각이었어요. 매각이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단돈 100만 원짜리도 사고 싶습니다, 500만 원에 조금 매출이 나오는 거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벌 수 있는 거 사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뭔가 상품을 꾸준히 잘 판매하고 있는 자료만 객관적으로 잘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판매는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환율의 개념처럼 여러 번 시도해 보면 아마 결국에는 팔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 매각하셨던 스몰 브랜드들이 약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잘 팔리기까지 됐을까? 아까 제가 3가지 매각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스포츠 카테고리였거든요. 유럽에서는 브랜드처럼 이미 보이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제품을 제가 OEM해서 팔았거든요. 이렇게 후킹을 했죠. 이미 유럽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은 30만 원대 정도에 판매를 할 수 있었고 원가 대비했을 때 마진율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조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오프라인 미팅까지 갔던 사람은 총 한 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환율로 치면 25%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를 잘 하면 고관여지만 되게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는
비슷한 카테고리이기도 했고 가전 디지털 관련된 카테고리였는데 제가 다음에 소싱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전부 다 전환율이 25%가 넘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들 하시는 게 사실은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팔아야지 매각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상품을 발굴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상품 발굴의 방법은 해외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들 위주로 1차 선별은 해요. 2차적인 관점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컵, 저희가 이 커피 마실 때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을 해주잖아요. 사실 굉장히 환경에도 좋지 않고 유해하잖아요, 플라스틱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이 플라스틱을 입에 가져다 댔을 때 저희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품질로 썼다.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나 이 플라스틱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셔도 괜찮은 그런 재질로 우리가 컵을 만들었다면 과연 이 커피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3,500원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실 때는 꼭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결핍을 건드려주면 돼요. 이 결핍이라는 거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부모님, 그 다음 아이, 그 다음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아까 컵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컵에 대해서 아이와도 접목을 시켰었죠. 그 다음에 건강과도 접목을 시켰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바라볼 때 이 제품의 본질적인 가격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의 가치를 지불해도 합당하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싱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미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 이 착각의 포인트들을 활용하고 있나? 라는 관점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보면, 자, 소싱의 기준이거든요. 결국에 1차 필터, 1차적 접근은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이 높은 카테고리이거나 또는 상품일 거고요. 2차적 접근 방법이죠. 이거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거죠. 이거에 대한 사례를 아까 제가 이런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3차원적 접근은요, 결핍을 더하는 겁니다. 결핍을 더한다는 것은 부모님, 자녀, 건강. 되게 듣기만 해도 사실 감정적으로 뭉글뭉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결핍을 더하면 결국에 가격의 상승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본질적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사실 좀 보여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노출되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3단 접이식 매트리스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이 매트리스에 대해서 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어떤 연출샷을 굉장히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진도 보여주고 있고, 공장 직영으로 반값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내려보면 직접 생산을 했고 되게 신뢰가 가네요. 처음에 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되게 이런 데서 신뢰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또 내려봤더니 자, 보세요. 저희 매트리스는 탄탄합니다. 허리에 좋은 고탄성품, 황금 밀도 25kg per 부피에 관한 미터 세제곱을 썼는데요. 자,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허리 아픈 사람들은 매트리스가 딱딱한 게 좋다고는 해요. 그 딱딱한 침대에 밀도가 얼마나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절대 없죠. 그걸 이 브랜드가 만들어 준 거예요. 25kg per 미터 세제곱. 이걸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탄성이 높아야 허리를 잘 받쳐준대요. 그래서 탄성이 높은 비교 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으로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이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밀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밀도가 높은
매트리스를 사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까 25kg per 미터 세제곱이 되어야 되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객들이 다른 제품들을 눌러봤을 때 이건 이게 없네 하면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올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봤더니 타사 매트리스는 이렇게 뭔가 공기가 투과될 공간이 부족해서 통기성이 좋지 않고 압축 시에 이런 셀이 훼손된다라고 했는데, 이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 공기가 투과될 공간을 만들어서 통기성이 우수하대요. 이거 객관적인가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이거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이 제품과 이 제품 비교했을 때 54% 이상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걸 아까 그런 비교 영상처럼 퍼센트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더 신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작게 회색깔로 해당 데이터는 자사에서 검증한 주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봤더니 올 풀림이 없는 고주파 누빔으로 사용을 했대요. 실제로 이렇게 올 풀림 현상도 생기나 보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밀도랑 이런 차라리 올 풀림 현상을 좀 더 위에다가 영상으로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아래부터는 사실 스킵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길게 전부 다 안 보거든요. 중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스킵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구간은요, 그냥 사진이 예쁘면 돼요. 그리고 길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상세 페이지가 길고 예쁘니까 신뢰감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잘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상세 페이지의 이런 감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깔끔하고. 사실 저는 이 아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더 개선하면 훨씬 좋겠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들에서는 사실 이런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업체도 가격이 지금 비슷하죠? 8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딱 봤더니 매트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전 이거 자체로도 지금 이 제품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딱 들거든요.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열기가 화재 위험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전기장판을 사라는 얘기 아닌가요? 좋은 전기장판을?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서 이미 이탈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되게 글자체가 많은데 아까 그 제품에 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만한 포인트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상단에서. 비싸더라도 아까 상품을 구매할 그쵸?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밑에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져요. 가지더라도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쇼츠 영상이나 짧은 영상들이 왜 유행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도파민에 지금 찌들어져 있잖아요. 되게 짧은 자극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초, 5초 안에 설득이 돼야지만 그 영상이 계속 봐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인트로가 재미없으면 뒷내용이 재밌어도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광고비를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첫 번째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환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광고를 잘하더라도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광고를 잘해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엔 제품의 설득력, 그 다음에 진짜 제품의 본질적으로 제품이 괜찮아야지. 내가 진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가구매 많이 하고 트래픽 넣고 하는 거, 그건 진짜 반짝이에요. 성과를 빨리 내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온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올라간 매출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냐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게 필요한 거죠.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이커머스는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시장인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시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또 중식도
라고 요즘에 지금 그거 요리 프로그램 되게 핫하잖아요.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다 저는 봤어요. 사실 보진 않았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키워드가 되게 지금 핫하죠. 그래서 지금 검색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흑백 요리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식 그 되게 핫한 분 그거 누구죠? 요리사? 후덕죽 셰프? 네네. 후덕죽 셰프님 때문에라도 아마 중식도란 키워드의 검색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검색량이 올라갈 때는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까지 검색량이 원래 거의 4,900회에서 지금 현재는 8,000회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7, 80%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검색량이 거의 80% 올라갈 동안 경쟁사가 80% 증가했냐?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려면요. 이렇게 트래픽이 빠르게 상승할 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뭐 하루에 1시간 일해서 월 1,000만 원 법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하루에 이거 이렇게 새롭게 올라가는 트래픽을 내가 직접 이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이거 새로운 상품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뭐 로열티 라인 이 제품이 되게 객단가가 조금 높네요. 다른 중식도 제품들에 비해서 뭔가 칼을 세트로 구성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잘 팔리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더 객단가가 싼 것들. 자, 바겐슈타이거라는 이 제품은 주방용품의 좀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제품을 봤는데 23,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아래로 내려봤더니 주방용품 셀 베스타,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여기는 조금 큰 업체구나 라는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이 나오네요. 어떤 영상이냐면 파를 썰고 있고 고추, 마늘, 그 다음에 칼을 씻고 있어요. 어떠세요, 피디님?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그래요? 왜 그냥 그래요? 일단 중식도에 대한 저는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보긴 했는데 요리할 때 저게 꼭 필요한 걸까라는 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식도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키워드로 찾아진 건데 중식도는 일반 칼에 비해서 조금 큰 거 같잖아요. 그럼 굉장히 뭔가 오리 같은 거 썰고 막 닭 같은 거 썰고 이렇게 해야지 중식도로서 뭔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뭔가 중식과 관련된 요리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실패한 상세 페이지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봤더니 상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처럼 보이는 이거는 되게 전문적으로 찍은 컷이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촬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1688에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만 이렇게 캡처해서 눕기 따가지고요, AI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실제로 촬영하지 않아도 이제는 시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내려볼게요. 독일의 감성을 담았대요. 그렇죠. 이렇게 고기 써는 거 이런 걸 딱 제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왜 이걸 영상에 넣지 않았을까요? 되게 아쉽네요. 어떠한 재료 손질에도 탁월한 활용 만점. 그렇죠. 어떠한 재료 손질에도 그렇죠. 칼이 크니까. 양상추 좀 큰 거네요. 그렇죠?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없을까? 편리함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연구했대요. 그냥 편리한가 봐요. 어떤 음식도.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아직도 아래와 같은 주방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하면서 체크 포인트로 날이 무뎌져서 재료를 지디기나요? 손잡이가 너무 길어서 손목에 부딪히나요?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이물질이 가득한가요? 칼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이거 4가지 중에 혹시 PD님은 어떤 게 가장 이 중식도를 구매할 때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날이 무져서 재료를 짓이긴다. 그쵸. 첫 번째. 맞거든요. 그럼 이 3가지는 사실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디서 실패하냐면 이 제품의 모든 장점을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의 이런 구매 자극력을 놓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수정할 것 같아요. 날이 무뎌져서 재료를 지디기나요? 이것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이 무뎌진 거 비교 영상, 아까 우리 그런 소파 매트리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비교 영상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사실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랑 완전 같은 이미지가 아니죠.
이게 이 이미지만 보고 날이 무뎌졌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 맡기면 사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뭐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크기를 구성했다. 자, 그러니까 예쁜 건 알겠어.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칼이 되게 예뻐 보이긴 하잖아요. 이걸로 저는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사실 안 들어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이 이런 칼날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의 감도,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거나 예쁘지 않다면 얘를 사겠지만요. 저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있죠? 되게 뭔가 예리하게 생겼지 않나요? 저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제품을 구매할 땐. 그래서 아까 아직도 하면서 어떤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했던 사진에 전 이걸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을 보니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주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 중식도 고를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칼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조금 무겁겠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최적화된 길이의 손잡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은 서양인들보다 손이 작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한국의 손 모양보다 훨씬 길게 제작되고 두껍게 제작되어서 한국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 그립을 요즘에 보면은 손가락 들어가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길이도 조금 더 줄여주고요. 그리고 폭도 조금 더 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 테스트 결과 이런 중식도와 저희가 만든 제품을 한 달간 썼을 때 손목의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손목의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53% 이상 훨씬 더 통증이 적었습니다. 이건 자사가 연구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중식도가 되게 칼날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알에 대한 장점을 쭉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제품을 눌러봤을 때 이 제품을 구매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겠죠. 하지만 경쟁사에서 봤더니 이런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죠. 아, 맞다. 이런 거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제가 말한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품을 이것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이미 판매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쿠팡도 어렵다고 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이미 과거에부터 포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몰 브랜딩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스몰 브랜딩이라는 관점이 사실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든요, 시장이 계속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지식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돼요, 결국에는. 그럼 이 시장은 아직까지 스몰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이커머스인 거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나 이렇게 색다른 소구점을 잡아서 스몰 브랜드처럼 보이려고 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엔 이걸 할 수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시장이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구매 대행이 잘 되고 아직도 위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소싱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주의해야 될 소싱 상품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짓을 해도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제품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제품이 어떤 건가요? 자, 예를 들어 문구용품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문구용품들 중에서 뭐 스티커, 그다음 캐릭터 제품들, 이런 것들은 차별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티커는 고작 해봤자 접지력, 어떻게 더 잘 붙냐, 오래 쓰냐, 이 정도거든요. 그걸로 큰 차별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저관여 제품들은 차별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관여 제품이거나 차별화를 줄 수 없는 제품은 사실 시도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관여인 제품들은 저희 1인 셀러들은 스몰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혹시 PD님 생활공작소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핸드워시? 핸드워시도 있고 뭐 세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브랜드인데 그 생활공작소라는 브랜드가 왜 브랜드로 인지가 됐냐면 그런 저관여 제품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1인 셀러는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관여 제품을 브랜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큰 기업이기도 하고 직원이 여러 명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1인 셀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욕실 용품 중에 젠다이, 그러니까 욕실 벽면에 부착하는 그런 샴푸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통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디자인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 영역이 들어간 제품은 또 선호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광고를 하는 관점에서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고비의 누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소구점이 되어야 되는 제품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은 판매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최소한 3만 원 이하인 제품은요, 저는 대부분 저관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저렴한 제품 중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도를 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차용품, 차량 왁스라든지 그런 뭐 디테일링하게 세차할 수 있는 용품들 있죠. 그러면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 영상을 유튜브로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제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이 제품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저렴하지만 좋은 제품처럼 보일 수 있는 관여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제품들은 저렴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영역은. 그래서 저는 판매가가 3만 원 이상인 제품을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1대1 컨설팅을 세 분한테 해드릴게요. 근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사실 개선할 점들이 굉장히 많기도 할 거거든요. 첫 번째가 개선하는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관점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소싱에 계속 실패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소싱을 할 건지, 소싱을 고려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어떻게 소구점을 잡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좀 더 광고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스몰 브랜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매각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영상만으로는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 다른 영역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3분 뽑아서 제가 한 분당 2시간씩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통 한 30분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 2시간이나 그래요? 해주시나요? 잠깐만요, 너무 많나요? 근데 30분 만에 뭔가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렇게 해주는 건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제가 다 바꿔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절한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영상 제발 끝까지 정주행해서 좀 보시고 간절한 분들 신청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